흔히 벌레라고 부르는 곤충. 현재까지 기록된 곤충은 약 80만 종.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4억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아온 곤충.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생명의 일생은 짧지만 화려하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곤충들, 그들의 삶과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먹이를 찾던 왕사마귀는 섬서구 메뚜기를 노리고 있다. 이 땅에 곤충들이 깨어난 한여름. 곤충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왕사마귀가 왕성한 식욕을 보일 때다. 풀줄기에 엎드려 몸을 숨기고 있던 사마귀의 습격에 메뚜기는 꼼짝없이 당하고 잠자리는 무당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들고 만다. 왕사마귀는 메뚜기 사냥에 성공했다. 늦여름 성충이 된 왕사마귀는 무서운 식욕으로 닥치는 대로 먹이 사냥을 한다. 날개가 있는 곤충에게 거미줄은 최대의 위협이다. 잠자리는 거미줄에 걸린 채 점점 기운을 잃어가면서도 알을 낳았다. 죽음을 무릅쓴 종족 보전의 본능으로 숲의 여름은 더욱 뜨겁다. 강원도 영월의 산간 오지마을.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다. 주변의 기온이 올라가면 곤충도 체온이 올라가면서 활동이 활발해진다. 서늘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아침, 곤충들이 양지 바른 곳에서 햇빛을 쬐다. 양서류나 파충류와 같이 변온동물인 곤충은 외부의 온도에 의해 체온이 조절된다. 곤충들이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햇빛을 쬐는 아침 시간은 곤충들을 관찰하기 좋은 시간이다. 너무 심어요. 가방으로 쓰고. 어? 너무 심어요. 파리매가 사냥에 성공했다. 파리목에 속하는 이 육식곤충은 다른 곤충의 체액을 빨아먹는다. 거미와 삼하늘소의 팽팽한 대결. 삼하늘소는 거미한테 만만치 않은 상대다. 딱정벌레에 속하는 곤충들은 대부분 딱딱한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거미는 삼하늘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모양이다.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번에는 삼하늘소가 거미에게 지고 말았다. 이 새끼야, 개새끼란 소리 들으면 그렇지. 말을 좀.
왕 사마귀는 애매미 한 마리를 거뜬히 먹어치운다. 번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늦여름, 곤충들의 먹이 다툼으로 긴장감이 맴돈다. 인적이 끊겨 길마저 없어진 계곡. 그 깊은 산간 계곡으로 가는 길은 마치 곤충이 이 땅에 날아든 4억만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계곡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호시탐탐 먹이를 찾던 두꺼비가 골짜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두꺼비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을까? 사마귀였다. 두꺼비는 표적을 정하고 한참을 지켜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사마귀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한 번에 두꺼비에게 잡혀 먹힌다. 더위가 절정인 한낮에도 곤충들의 먹이 활동은 멈출 줄 모른다. 곤충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식생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통통한 모습의 이 벌은 어리호박벌이다. 이곳 저곳을 정신없이 뒤적이는 습성으로 꽃가루를 수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산이나 숲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곤충은 꽃무지다. 꽃을 좋아하여 꽃 속에 머리를 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식성 곤충인 나비나 꿀벌에게 꽃과 꽃가루는 중요한 먹이원이다. 해마다 이곳에는 양봉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리에 꽃가루를 단 꿀벌들은 먹이 저장에 바쁘다. 한 녀석을 집중 공격하는 벌들. 같은 동족이라도 영역을 침범하는 벌은 죽이기까지 한다. 꿀벌이 많은 곳에는 을의 말벌이 모여든다. 꿀벌을 치는 주변 1km 반경 안에서 말벌의 집은 쉽게 발견된다. 말벌에게 꿀벌은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벌들의 전쟁은 사냥벌인 말벌의 공격에서 비롯된다. 침입자를 경계하는 것일까? 꿀벌들의 비행이 예사롭지 않다. 드디어 말벌의 공격 개시. 말벌은 가볍게 꿀벌 한 마리를 쓰러뜨린다. 한 방 침을 놓고 마취를 시킨 다음 한적한 곳에서 먹이를 다듬는다. 말벌은 꿀벌의 배를 잘라버리고 가슴 부분을 씹어서 경단처럼 만든다. 애벌레가 먹기 좋게 만든 다음 말벌은 부지런히 집으로 향한다.
인가가 없는 산중 절벽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토종 꿀벌들은 집 입구부터 문지기들의 방어 태세가 철저하다. 사냥의 명수 말벌이 토종 벌을 노린다. 토종 벌들은 말벌의 등장에도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탄탄한 방어벽 앞에서 말벌은 기회를 노리느라 시간을 끈다. 말벌이 위협 비행을 하는 동안 토종 꿀벌들은 합심해서 적에 대항한다. 그것이 서양 꿀벌과의 뚜렷한 차이다. 떼지어 방어하는 토종 꿀벌을 향해 싸움을 거는 말벌. 벌들의 싸움에서 말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말벌은 때때로 탄압심이 강한 토종 꿀벌들에게 역습을 당하곤 한다. 엄청난 말벌입니다. 아이고 소민이 아빠 저기 있다. 와. 얼마나 똥공기 다 나오네. 이맘때쯤 말벌 때문에 양봉하는 사람들은 골치를 앓는다.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토종 꿀벌에게 사냥벌의 존재는 치명적이다. 말벌도 인간의 간섭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꿀벌과 말벌 그리고 인간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말벌이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와. 말벌의 집은 펄프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불에 탄다. 집이 타는 동안 말벌은 사람에게 시위라도 하듯 주변을 맴돈다. 조심하세요. 이야, 이게 다 벌집 안은 얼마나 마치 많어. 아파트처럼 이게 겹겹이 층을 숫자가 이루고 이게 있다. 수천 마리 되잖아요. 이게 다 자라면 전부 다 말벌이 돼가지고 토종벌, 양봉벌 다 물을 죽여버려요. 집도 잃고 애벌레마저 잃은 말벌들은 한참 동안 집 주변을 배회한다. 말벌은 이제 대가 끊긴 채 한 해살이를 끝낼 일만 남았다. 한낮에 곤충들의 삶이 치열했던 풀숲에도 어둠이 내리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다. 여치의 날개는 악기의 현과 같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날개를 비비며 소리를 낸다. 배짱이는 한 번에 길게 우는 습성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소리의 주인공은 귀뚜라미다. 한밤에 내는 곤충들의 울음소리는 소리의 음색이나 리듬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다르다.
낮에는 풀숲 아래 숨어 있다. 밤이면 낭낭한 소리로 우는 방울벌레. 방울벌레는 귀뚜라미의 한 종류다. 한밤에도 곤충들의 생명 활동은 계속된다. 이제 막 부화하는 배짱이를 축하라도 하듯 숲속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하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간, 곤충들은 짝짓기에 한창이다. 열점박이 별잎벌레가 한창 짝짓기 중이다. 무당벌레처럼 보이지만 잎벌레과에 속하는 이 곤충은 집단으로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풀숲에는 여기저기 짝짓기의 열기로 뜨겁다. 각기 다른 곤충의 모습만큼 짝짓기의 자세도 가지각색이다.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은 어떤 회방꾼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절실하다. 개미의 방해에도 나비는 짝짓기에 열중한다. 물가에선 물 잠자리 한 쌍이 짝짓기 전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다. 수컷의 본격적인 구애 비행이 시작됐다. 날개 끝에 흰 점무늬가 있는 암컷에게 수컷이 다가간다. 물 잠자리의 짝짓기. 수컷은 꼬리처럼 보이는 배마디의 끝을 암컷의 머리 부분에 결합시켜 자극을 준다. 그러면 암컷이 수컷의 생식기에 자신의 생식기를 맞댄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곤충들의 생존 경쟁도 한풀 꺾일 때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풀숲에 잎사귀를 지붕 삼아 비를 피하지만 마땅히 장소를 찾지 못한 곤충들은 그대로 비를 맞는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올 것이다. 밤송이가 연근 계절, 지리산 장담골에 가을이 깊어간다. 다람쥐는 겨울 준비로 분주하다. 장수, 말벌도 막바지 먹이 섭취에 정신이 없다. 낙엽송 군락 밑에 불개미 떼들은 집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불개미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 낙엽송 군락이 잘 보존된 곳에 집을 짓는다. 날개를 다친 잠자리. 상처는 지난 여름 치열하게 산 삶의 흔적이다. 각다기가 때늦은 산란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마지막 산란에 서두르는 각다기.
이 산란이 끝나면 각닭이는 죽을 것이다. 홍단 딱정벌레가 겨울 동안 지낼 월동 장소를 찾고 있다. 홍단 딱정벌레는 겨울집으로 땅속 굴을 이용한다. 하나 둘씩 이 땅의 곤충들이 모습을 감추는 계절. 제각각 월동 장소를 찾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월동을 서두르는 곤충이 있는가 하면 수명을 다한 곤충들은 숲속 외진 계곡에서 생을 마친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작은 물체. 사막 위의 알집이다. 집은 스폰지처럼 만들어 있어 보호는 물론 방습까지 톡톡히 해준다. 사마귀는 보통 한 번에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사마귀의 알은 늦여름 어미 사마귀가 만들어준 알집에서 겨울 동안 애벌레로 자란다. 그러나 알이나 애벌레는 태어나기도 전에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사마귀 수시랭이도 사마귀 알을 노리는 천적 중에 하나다. 사마귀 수시랭이 애벌레는 사마귀 알집에서 추위도 피하고 영양분도 다 빨아먹으면서 겨울을 보낸다. 곤충들의 생명 활동이 멈춘 듯한 겨울산. 일손을 거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온기를 나누는 농가의 풍경만이 정겨움을 더한다. 곤충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여름에 지어놓은 곤충들의 집은 제각각 조형미가 뛰어나다. 아무도 살지 않는 별 쌍살벌의 집. 집 모양이 뱀 허물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뱀허물 쌍살벌의 집도 텅 비어 있다. 많은 곤충들은 알이나 애벌레의 상태로 겨울을 보낸다. 매미나방은 나무 줄기에 알을 낳았다. 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몸에 있는 털과 분비물을 이용해 알집을 만들었다. 곤충들은 성충으로 사는 기간이 일생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곤충은 알이나 번데기, 유충으로의 삶이 대부분이다. 곤충은 썩은 나무나 고목 같은 곳에 구멍을 뚫어 추위를 피하기도 한다. 사슴벌레, 애벌레는 나무 구멍 속에서 월동 중이다. 말벌은 큰 나무 구멍에도 집을 짓는다. 비어있는 말벌의 집. 그 자리엔 여왕벌만이 겨울잠을 자고 있다. 겨울을 지낸 여왕벌은 새로운 말벌 집단을 이룰 것이다.
말벌집은 펄프 재질로 되어 있어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의 월동 장소로 이용된다. 무당벌레가 운 좋게도 말벌집의 빈 방 하나를 차지했다.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곤충들은 종종 남의 집에서 월동하기도 한다. 때로는 성충 상태로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월동하는 경우도 있다. 무당벌레가 양지 바른 곳에서 집단으로 월동하고 있다. 몸에 빨간 무늬가 새들한테 경계색이 되어 새들의 접근을 막는다. 네발나비는 성충으로 겨울을 보낸다. 한낮에 기온이 오르면 햇볕을 찾아 나오는 네발나비. 곤충이 이처럼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체내에 있는 부동액 같은 물질이 있어 몸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충으로 겨울을 난 네발나비는 다가오는 봄에 짝짓기를 하고 생을 마감할 것이다. 묵은 실잠자리는 온도가 따뜻해지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체온이 떨어지면 휴면에 들어간다. 한 걸음 한 걸음 양지 바른 쪽으로 발걸음을 떼는 잠자리의 몸짓이 위태로워 보인다. 곤충의 겨우살이는 고난의 시간이다. 추운 겨울, 보이지 않는 산속에도 곤충들의 치열한 삶이 있다. 곤충들의 힘겨운 겨우살이가 끝나는 시기. 월동을 끝낸 곤충들이 이제 땅 밖으로 나올 때다.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리. 강한 바닷바람이 모래를 일으켜 만든 사고지대다. 모래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종다리. 모래지대에 많은 바구미과의 애벌레들은 종다리의 훌륭한 먹잇감이다. 부리 끝에 촉각이 예민한 종다리는 모래 속 벌레를 찾는 명수다. 모래땅, 넓은 초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왕소똥구리가 눈에 띄었다. 왕소똥구리의 주식은 소똥이다. 소똥으로 경단을 빚어 먹기도 하고 알을 낳는 장소로도 이용한다. 경단 굴리기는 왕소똥구리의 특기.
녀석은 뒷다리로 소똥을 굴려 굴소까지 운반한다. 천적을 피해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다. 왕소똥구리는 몸 길이가 2.5cm 내외로 우리나라에 사는 소똥구리 종류 중 가장 크다. 녀석은 소똥구리 중에서 유일하게 모래에 굴을 파고 산다. 모래의 지형을 이용해 생존하는 곤충들도 있다. 개미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곤충은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다. 개미 귀신의 생존 전략은 독특하다. 곤충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깔때기 모양의 집을 짓는다. 그곳은 모래지대에 사는 곤충들에게 죽음의 덫이다. 개미가 함정에 걸려들었다. 개미 귀신이 사정없이 모래를 흩뜨려 끌어내리는 바람에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개미 귀신은 개미의 체액을 빨아먹는다. 개미의 체액을 다 빨아먹고 난 뒤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음 먹잇감을 기다린다. 이번엔 풍뎅이 차례다. 풍뎅이도 개미 지옥을 빠져나갈 재간이 없다. 덩치가 큰 풍뎅이가 과연 개미 귀신에게 잡힐까? 빠져나가려는 풍뎅이의 몸부림이 만만치 않다. 개미 귀신은 한참을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바닥에 패대기를 친다. 다시 맞은 여름. 초여름 고산지대의 곤충들은 어떤 모습일까? 야생화가 활짝 피었다. 이맘때쯤 활짝 핀 꽃들을 찾아오는 벌과 나비들은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곤충의 일생에서 성충으로서의 삶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 짧은 생의 절정기가 여름이다. 짝짓기와 번식 등 일생의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곤충은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고 번식 준비를 서두른다. 맵시벌이 자나방 애벌레를 보고 날아들었다. 맵시벌은 다른 곤충의 몸을 빌어 알을 키우는 기생벌이다. 맵시벌과 자나방 애벌레 간의 치열한 싸움. 저항하는 자나방 애벌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맵시벌은 독성 물질로 애벌레를 마취시킨다. 마취된 자나방 애벌레는 고통스러워하며 기력을 잃는다. 맵시벌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나방 애벌레를 마취시키는 이유는 산란관을 꽂기 위해서다. 자나방 애벌레에게 맵시벌은 무시무시한 천적이다. 드디어 맵시벌은 산란에 성공했다. 맵시벌의 산란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한 세대에 낳을 수 있는 만큼 수차례 산란을 하고 죽는다. 이제 자나방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맵시벌의 알이 자나방 애벌레의 몸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해 자라는 동안 자나방 애벌레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때로는 한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종이 희생되곤 한다. 신두리 모래지대에는 해당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자생종인 해당화는 이곳 모래지대 이외에는 보기가 힘들어졌다. 산란철을 앞두고 왕소똥구리는 바빠졌다. 알을 낳을 경단이 들어갈 만큼 굴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산란 장소를 마련하는 일은 암컷의 몫이다. 수컷은 파수꾼 역할을 맡아 경단을 지킬 뿐이다. 그렇게 굴을 파는 데만 꼬박 반나절. 녀석이 만드는 굴의 깊이는 20cm 내외다. 알집이 완성되자 왕소똥구리 암수는 짝짓기 준비를 한다. 왕소똥구리는 가장 안전하게 산란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 굴 속 깊이 경단을 옮긴다. 이제 왕소똥구리 한 쌍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보금자리에서 짝짓기를 한다. 꽃은 곤충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곤충은 꽃을 수분시킨다. 식물의 수분, 즉 꽃가루 바디에 있어 곤충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꽃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갖는 것은 곤충들을 유혹할 자신만의 수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전략적으로 곤충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꽃을 피워 곤충을 유인한다. 창포꽃을 드나드는 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이 머리로 들어올리는 윗꽃잎에는
꽃장포에 암술이 숨겨져 있다. 결국 벌이 들어올리는 것은 암술. 이 암술을 들어올릴 때 벌의 머리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묻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다. 꽃 속으로 들어간 벌의 머리에는 수술의 꽃가루가 묻고 벌은 또 다른 꽃으로 날아간다. 같은 꽃간의 수분보다 서로 다른 꽃간의 수분을 위한 장포꽃의 전략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꽃간에 꽃가루를 교환함으로써 장포는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장마철은 곤충들이 매년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례다. 스쳐가는 비가 아니라 당분간 이겨내야 할 시련인 것이다. 비가 내리면 땅속의 개미집은 흙이 무너져 유실되기 십상이다. 개미들이 수해를 입어 피신을 서두른다. 쌍살벌은 집에 비가 새지 않도록 집 앞에서 보초를 선다. 집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애벌레를 지키기 위해서다. 애벌레를 키우는 개미나 벌들은 비와 같은 자연 현상에 집단적으로 대처한다. 한바탕 장대비가 내리고 개미는 무너진 집 보수 공사로 바쁘다. 빗물에 무너진 흙을 꺼내 집단장을 한다. 비 피해에 가장 위험한 건 집 속에 있는 알이나 애벌레다. 자칫 물기를 그냥 두면 곰팡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벌도 수해 복구를 하느라 분주하다. 장마가 끝난 뒤 왕 소똥구리의 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온 후 습기를 머금은 소똥 경단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벌어지는 경단 틈 사이로 왕 소똥구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검은 빛깔을 띤 어엿한 성체의 모습이다. 왕 소똥구리는 알을 낳고 우아하는 과정 모두 경단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아한 왕 소똥구리는 어미가 파놓은 길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온다. 어미가 굴을 파고 알을 낳은 지 2달 만에 새끼 왕 소똥구리가 태어났다. 점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곤충들. 이 새끼 왕 소똥구리의 탄생으로 이 땅의 자연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한여름 숲속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있다.
먹고 먹히는 싸움, 자연의 시련, 그리고 공생. 뜨거운 여름, 그 열기만큼이나 치열한 삶을 사는 곤충들. 성충으로서의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곤충들은 이 땅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한 여름 숲속,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그것은 다음 생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몸짓이다.